포승줄에 묶여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여성.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입니다.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아이를 가방에 가둔 뒤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가 하면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40분 넘게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, 그러니까 그런 고의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.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.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. 저도 저 뉴스 봤는데 저 인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저 정상이 또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감형돼. 예? 그렇지 않아요? 네.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? 너무 화가 났어요. 네. 이게 벌써 지난달 1일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한 달을 좀 넘겼습니다. 그런데 그때만 해도 7시간 동안 또 작은 가방으로 옮겨가면서 아이를 가방에 넣는 학대를 했는데 결국 사망을 한 거죠.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놀라운 것이 이제 검찰 수사, 추가 수사의 결과 이 가방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발로 밟았다. 이거는 좀 깜짝 놀란 얘기예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왜 고통을 호소 안 했겠습니까? 아니나 다를까 엄마 숨쉬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?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보고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네, 정말 충격적이고 그 네. 내용 자체가 너무 과학적입니다. 사실 뭐 심리 전문가분들 나오셨지만 심리적으로도 이거는 뭐 분석이 안 될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. 일단은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현실 인지 능력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 아이가 분명히 호소를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. 세 번째는 혹시 이 아이 때문에 자기만의 피해 의식이 있어서 혹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 아니라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. 이게 저는 마지막 항목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. 그 행동을 보면 일단 이 엄마가 굉장히 덩치가 있더라고요. 그 가운데 아이를 가둔 것도 이상하지만 그 가둔 것 위에서 뛰었다 혹은 작은 가방에 가둔 다음에 거기에 숨 못 쉬는 아이에게 호소하는 아이에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. 이건 뭐냐면 보통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학적 보복을 하는 행위처럼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? 본인의 행복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영화의 한 제목 중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라는 말 때문에 상대방을 굉장히 해롭고 또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심정 자체는 단순한 뭐 이거는 훈육과 학대를 이 정도 선에서 구별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이건 가학이 맞고 충분히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사 진행되면서 이런 사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때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니까 한두 차례 뭐 우발적인 학대의 결과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? 절대 아니겠죠. 아닐 거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지난해 7월부터 지지난달 29일까지 약 1년 동안입니다. 확인된 것만 12차례 정도의 이 아동 학대, 폭행이 있었다는 거예요. 예를 뭐 요가링을 가지고 뭐 이마를 때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벌어져 왔던 거고 더 안타까운 건 자, 이 의붓 엄마인데 친부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. 친부도 심지어는 이런 폭력에 가담했다라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.